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들 휴가 기간이다 뭐다 하는데 이렇게 일부러 나와서 이제 학습하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스스로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 원래 이제 시험 과정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기술사 시험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순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외로움 같은 게 좀 있어요. 남들은 뭐 하고 남들은 뭐 하고 근데 나는 토요일마다 나와야 돼. 누구 아빠는 애들이랑 어디 간다더라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힘든 것들을 좀 잘 이겨내시고 그거를 다 극복하시면서 합격하시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환경 속, 또 특히나 이제 저번에 시험 보고 오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나와서 시험까지 보신 거면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본인 스스로 많이 칭찬 좀 해주세요. 남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반 심화반을 지금 3기까지 진행했고, 이번 시험까지 3기까지 해서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1기, 2기,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3기까지 진행했고, 이제 4기, 이제 9월달에 이제 시작이죠. 네. 그 4기를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저희 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 저는 123회 합격을 했고요. 정보관리를 합격했고, 지금 3기 동안에 지금 한 분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워낙 저희 반에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나오셨다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좀 괜찮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소개 자료인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빈출인 토픽들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토픽, 나올 것 같은 토픽, 아니면 이전 회차에서 나왔던 건데 교차 출제될 것 같은 토픽, 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핵심 토픽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거를 섭렵하는 순간 안 그래도 뒤돌아서면 까먹는데 다 소화하기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런 핵심 토픽을 제가 직접 매 기수 이전마다 이제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템플릿화예요. 패턴 내재화라고 했는데, 모든 답안을 쓰시다 보면 본인의 이제 생각 속에서만 쓰시거든요. 근데 남의 패턴 같은 거 많이 참조하시고 템플릿 만드시다 보면 나중에는 쓰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많이 단축되세요. 그리고 전체 포맷 분량도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패턴을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좀 많이 독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잘 얘기하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공부하면서 외로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해봐야 언제 끝나냐고 막 그러고 있고, 회사 가서 얘기하자니 소문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공부하면서 소통할 때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와서 많이들 얘기 나누시고 그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이 좀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뻔한 거 하고 있어요. 뭐 토픽들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트렌드 같은 거, IT 뉴스 주기동 같은 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밍이라고 해놨는데, 저희 서브노트 관리하거나 주간에 회독하시는 것들,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주간에 와서 조금 더 얘기 나누고, 또는 키워드를 정리하실 수 있게 좀 도움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기본반인가 어디서는 토토 같은 거 하죠. 약간 그거랑 비슷은 아닌데 다르게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두음관이나 키워드 같은 거를 이제 본인 서브노트에 정리하잖아요. 그럼 두 분씩 짝을 져서 한 분이 그 키워드에서 남의 키워드를 보고 그 서브노트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형상 관리는 뭐가 있어? 그러면 식통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두음, 즉 암기 쪽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실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일일로 셀탭 피드백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들 시간이 많이 안 되시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제가 이제 다음 과정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원래는 일일로 하다가 이제는 조금 바꿨어요. 다들 시간이 엇갈려서 원래는 하루하루 냈어요. 월, 화, 수, 뭐 하루하루 다 쓰시겠는데 이거는 좀 다들 너무 양이 적어서 그런가? 잘 안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교시형 10문제, 2교시형 4문제 셀트를 다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참여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분량을 늘리고 조금 더 본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은 좀 넘어갈게요. 대부분 이전에 한번 들으셨죠? 심화반 전주에 그쵸? 한번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선은 서브노트를 따로 지금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설지 같은 거 다 잘라서 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마인드맵 이런 거 있고요. 이번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금 교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재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심화반, 3개의 심화반이 맞춰서 자주 나올 만한 토픽 리스트를 조금 더 엄선해서 그걸로 이제 교재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과정에서 이제 일정 중에서 제가 지금 녹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이제 시험 보시면서 이제 교차 멘토링 한다던가 아니면 서바이벌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 문제씩 아니면 두 문제씩 쓰고 피드백 받고 쓰고 피드백 받고 해서 필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세 번째는 일요일날 하루 더 나와서 4교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통합으로 그런 것들 외에 이제 특강이나 추가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하는 중이고 이제 막 정하고 있어요. 막 정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과정을 같이 좀 넣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일정이 남았거든요. 135회. 1월달 말일을 기준으로 1월 25일을 예상일을 기준으로 전체 이제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9월 7일날 저희 오픈하잖아요. 9월 7일날 오픈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3번 있고요. 모의고사 3번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시험 전에는 합숙과 실제 실전 시험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프린트 2로 나눠서 스프린트 1의 8도면 다 돌리고요. 스프린트 2의 8도면 다 돌려서 2번 보시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스프린트 1에는 저번 기수도 그랬는데 스프린트 1에는 제가 주로 뭘 했냐면 서브노트 강의를 많이 했어요. 서브노트 강의를 많이 했고 스프린트 2에는 쓰는 거에 좀 집중해서 쓰는 걸 많이 쓰도록 좀 유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시험 전까지 필력 올리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고 그래서 스프린트 1 같은 경우는 주로 서브노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제 매 회차가 끝나면 저도 복귀를 하거든요. 저희 반 분들도 복귀를 하는데 시험 끝나고 저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제가 자랑은 아니고 물론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토픽수가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모은다고 모았는데 항상 교재에 대한 합격률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간은 한 40% 정도? 그 정도의 적중률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핵심이라고 했던 애들은 다 50%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132회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때도 한 요 정도? 한 60%, 70%요 정도? 133회도 이때는 관리만 있었죠? 관리도 한 요 정도 있었습니다. 60%, 70%. 그래서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길래 적중률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 또 놀라실 수가 있어요. 양이 많아서. 네. 예전 자료고요. 지금 한 600개 잡았습니다. 핵심으로. 이거를 매 기수마다 이제 업데이트는 했는데 대부분 좀 비슷했어요. 한 600개 안쪽으로. 이 정도에서 지금 한 50%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막 여러 문제를 저도 이제 만들 거잖아요. 모의고사도 내고 합숙도 내고 뭐 이래저래 저도 문제를 내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적중률이 한 번씩 터졌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랭체인이라든가 아니 TCP도 제가 마지막 저번 시험 같은 경우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면서 딱 얘기했거든요. 4A 잊지 말아라. 그래서 피네크 하는 그 부분에서 두 분까지 딱 땄는데 따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딱 5일만, 7일만 외워두십시오. 딱 했네, 딱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해서 이제 다른 기술사님들 비슷하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트렌드를 보시고 교차 나오는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 KPC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적중률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문제 선택이나 이런 거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요 서브노트거든요. 한 경영 같은 거 한 100개 있어요. 이거는 전체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은 한 300페이지, 600페이지 되기도 해요. 근데 항상 저는 말씀드려 오시면 좀 보셔라. 외우려고 보지 마시고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도메인들이 좀 있는지, 분포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뭐 600페이지 실제적으로 뭐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오래 걸리겠죠. 그게 아니라 간단히라도 보고 이런 토픽이 있었네, 저런 토픽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범위를 좀 넓히신 후에 그 다음에 답안을 쓰면 모를 문제가 나와도 비슷한 이런 토픽들을 엮어서 쓰실 그 양이 좀 단어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저희 반 한 분 같은 경우 이걸로 하고 있고, 저도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5개월 공부하고 나서 59.4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 제가 이제 사 내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엑셀로 서브노트를 갱신할 수가 없었어요. 반출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속 돌려봤거든요. 계속 돌려봤어요. 계속. 그 공부를 또 회사에서 했어요. 왜냐면은 회사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죠. 한 6시 되면 저녁도 줘요. 저녁 먹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 다 퇴근해 있고 너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 거기서 했는데, 또 코로나 있기도 했고, 거기서 저거를 계속 돌려면서 진짜 반복적으로 많이 했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브노트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재는 하나였으면 싶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시는 교재는 하나만 딱 정하시고 그걸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시고 암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좀 가끔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거버넌스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BCP 해서 지금 그룹 단위로 좀 나와놨어요. 지금 다 갖고 계시면 EA부터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후에 이전부터 있지만 실제 프로세스 개선을 이뤄지는 뭐 PI부터 ISP 이뤄지는 거,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는 이거 BC
그 전략 분석에 대한 파이포스, 스왓 아니면 BCG 이런 것들이 좀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이론은 정말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오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캐즘 이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투자 성과 분석 같은 게 정말 자주 나와요. 정말 빈출이에요. 정성 정량해서 그 투자 분석, 또 투프미어 이거 나오죠. 저번 시험인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는 게 ERP, SCM 뭐 이런 PLM과 같은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 요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요거 좀 이제 곧 한 번은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있고, ITSM은 한 번 나왔죠, 이번에. 저번인가요? 네, 한 번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묶음 단위로 해서 이렇게 좀 교재를 만들어 놔서 좀 양은 맘 잡고 보면 볼 수 있어요. 보다가 지쳐서 그렇지. 네. 보시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재를 만들어 놨고,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70%, 50, 요거는 70, 응용이 70%. 그래서 제가 핵심으로 담아놓은 것보다 물론 토픽은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의 책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 도메인을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적중률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반이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교재를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 선정해서 교재를 만들 예정이라 조금 더 좋은 토픽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세 명의 멘토가 또 선정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네. 교재하는 해설지를 모아놓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제 책처럼. 책처럼 못 만들었고요. 주로 해설지고, 해설지나 다 정리된 자료들이에요. 아까 주로 해설지예요. 주로 해설지고, 간혹 이제 해설지 없는 애들은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아니, 만든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 예를 들어 이거는 실제 해설지에 있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EA부터 시작하는 예전 자료라서 굉장히 예전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2번 연속으로 EA가 나왔죠. 그 자료가 좀 있고요. 거기에서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빠진 것들은. 그리고 어디쯤에 있으려나?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어디지? 네,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설지도 묶어서 같이 좀 만들어놔요. 이거는 저희 건 아니고 타사 거긴 하지만, 타학원 거긴 하지만, 그것도 같이 좀 묶어놨어요. 요 앞부분이 괜찮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묶어놨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KPC 해설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비추 토픽이나 자주 나오는 토픽들은 대부분 다 문제들이 나와져 있고, 이미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해설지도 잘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KPC.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설지는 다 잘라 놓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마이박스에도 다 해설지 다 잘라서 드리고 있어서 문제별로 검색하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거를 하나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료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해설지도 하나만 보지 마시고 2개, 3개 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가장 최신 거가 좀 나오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자료도 좀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처음 오시면 여기다가 안내를 드렸어요. 요거는 핵심이고, 어떤 거는 이제 대상이라고 해서 얘는 대상인데 좀 애매한 게 있어. 얘네들은 개념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은 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비대상으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해서 나눴고, 걔네들이 지금 보면은 핵심이 한 500개, 대상이 한 700개 정도 돼요. 좀 많죠? 둘 다 합하면 1200개? 600개, 700, 1300개? 근데 실제적으로 대상은 그 중에 개 중에 몇 개만 좀 보시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거냐면 주로 모의고사나 합숙 뭐 이런 것들 자주 언급되는 것들, 아니 타 학원 모의고사에서 언급되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걔네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문제 검색 같은 거 따로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는 해주고 있고요. 다 비슷하죠? 처음 보신 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예. 마지막에 이제 오시면, 만약에 이제 과정에 참여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왜? 9월 7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노느냐? 또 놀지는 또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노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주일 멀어지는 순간 합격이 한두 달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한번 몸이 멀어지면 다시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환경 지금 잡고 계시면 그 상태 그대로 쭉 이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오시면 8월 17일, 24, 30일 동안 제가 이제 셀트를 내드릴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1교시형, 1교시 하나, 2교시 하나 이렇게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들을 드리면 거기서 1교시 10문제, 2교시 4문제를 셀트를 하셔갖고 저한테 목요일까지 올리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권장을 드리면 주말에 따로 혼자서 똑같이 썼던 셀트에 대한 문제를 혼자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어떤 걸 학습하시고 또 한번 써보면서 이제 암기력이 좋거나 하신 분들은 그 주에 와서 시험을 보시면 잘 쓰세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학습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주중에 한번 써보시고 주간에서 똑같은 문제를 쓰면서 암기도 하지만 몰랐을 때 대응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문제 분명히 내가 외웠어. 근데 10개 키워드 중에 8개밖에 생각이 안 나. 남은 2개가 생각이 안 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5개가 생각이 안 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했던 거는 다시 보시고 거기서 내가 이걸 왜 기억을 못하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걔네들은 추가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그렇게 했어요. 몇 분 아마 2교시를 쓰셨고, 이분은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특히나 2교시는 다 쓰기 어려우니까 앞부분만 좀 목차랑 전체 뼈대랑 좀 앞부분, 또 시간 되시면 안쪽에 써넣어서 내용 채우시고,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문제부터 해서 다 하시고, 1교시가 어딨지? 2교시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10문제만 써도 되는데 한 13문제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과제를 많이 드리니까 다 해내시더라고요.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매번 주간에 와서는 바빴다 뭐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힘든 만큼 그만큼 얻는 것도 크실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많은 피드백도 들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주 동안 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토픽은 저 3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애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는 항상 많고요. 대부분이 정보관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항상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기저기 쓰기도 좋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 보안 도메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네, 보통 통계라고 하죠. 통계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도 계속 최근에 계속 강세죠. 이쪽 도메인들이. 이 문제들 위주로 해서 3개의 도메인 3주 정도 딱 맞추면 마지막 한 주 쉬고 9월 7일 오픈하는 데까지 학습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학습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올리시면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주간에 혼자서 써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페이고, 카페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많이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복귀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복귀하셨나요? 이것보다도 이제 최근 시험 보신 게 벌써 머릿속에서 지워지시고 계실 시점이긴 한데, 네, 복귀 한번 해보시고요. 복귀하시고서 본인이 약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단점이 뭐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KPC나 이런 게 복귀 올리시더라고요. 저희 카페, KPC 카페에도.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공부 좀 하신 분 계세요. 130, 어딨지? 좀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느낌이 이렇대요. 저번 시험에 가이드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인가요?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가이드 문제가 없어서 좋았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문제도 없어서 좋았다. 그리고 굳이 막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나와서 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대신 다른 분들은 어려웠을 테지만 이분은 좀 커버리지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고전 토픽이 나와서 괜찮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량적인 건데요. 분량적인 것도 어떤 분은 14페이지, 15페이지 막 한 부 더 주세요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2페이지, 11페이지 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보면은 분량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합격하신 분은 합격하세요. 분량이 작아도. 잘 써야죠. 잘 쓰시겠죠. 되게 컴팩트하게 잘 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컴팩트하게 못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분량을 늘리시는 게 맞아요. 분량을 늘리셔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방어 점수대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연습을 대응적으로 해 놓으신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교시 같은 경우는 뭐 하래요.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교시는 이제 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힘들었으니까 상이라고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교시, 4교시는 중,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난이도나 이런 거랑 남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형상 관리하면 이렇게 베이스라인에 대한 두음 따고, 절차에 대한 시통각이 따고, 뭐 이런 내용을 적었다. 워낙 고전 토픽이니까. 그래서 쓸만한 거 쓴 거.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하이딩 같은 것들은 게터 세터까지. 이미지 어노테이션에 대한 거는 뭐 예전에 나왔지만 폴리곤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RIF, OS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썼다. 그다음에 인터미턴트 컴퓨팅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올라왔다 내렸다 온오프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것들. 그다음 스토리지 가상화 같은 경우는 우리 파일이나 오브젝트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썼습니다. 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쓴 게 잘 썼나 못 썼나 이것도 있겠지만 남이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게 이 시험은 상대적인 점수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남들보다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조를 하세요. 눈에 띄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죠? 아니 지금 문제 쓸 시간도 없는데 강조를 언제 하고 있어요? 막 그래도 하세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오시면은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어떤 걸 하냐면 실제 본인들이 채점하실 수 있게 여러 개를 다 같이 시험 보시고 난 걸 돌려가면서 채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면 보자마자 바로 눈에 튀는 답안들이 있어요. 그런 튀는 답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이 시험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채점자한테 맞춰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맞춰주도록 본인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거를 계속 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혹시 가정 중에 좀 궁금하신 게 있나요? 뭐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오리엔테이션이 기상반하고 FD반인데 네. 뭔가 기상반은 암기에 초점을 맞추고 FD반은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요. 네. 그러면 수학반은 어떤 거에 초점을 저는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이요? 네. 둘 다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1교시는 암기라는 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예요. 근데 2교시 같은 경우는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다가 나오게 되면 아는 문제 하나 중간에 모르는 문제 막 껴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얘 전체 흐름을 파고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요건 놓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선 얘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추론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려면 토픽 간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픽 흐름에 대한 이해. 그러면 그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지금 제한은 없고요. 지금 전 기수 11분 계셨어요. 중간중간에 합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주차, 합숙인 주차는 그러니까 과정이 없고 합숙으로 제가 잠시만요. 아까 일정상의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합숙은 지금 실전 전에 토, 일 이틀로 보통 하고 있어요. KPC 같은 거. 혹시 통합으로 하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초록색? 네. 아, 통합으로 하는 거는 세 개 반이 모여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시험 보고 옆에서 이제 같은 반끼리의 약간 경쟁이다가 이제 다른 반도 오시면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조금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또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통합하면 네. 통합적으로는 일요일이 저 때는 일요일 날도 있어요. 7일 날은 12월 7일 날은 보안 도메인을 저희 따로 과정 진행하고 일요일 날은 원하시는 분들 다 나오게 해서 4교시 모의고사 보실 수 있게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해요. 초록색은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네네네. 10월 8일만 일요일 날 네네네. 맞아요. 모의고사도 중간에 그날에는 모의고사도 그날은 모의고사 4교시 400분 보시면 돼요. 그러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모의고사 중간에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은 다 거기 문제 내신 분들 중에서 멘토링을 해주실 거예요. 신청하면. 합숙도 동일하고. 네.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답안지가 이제 반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모의고사 보신 것도 피드백 드리고 같이 하고 있어요. 뭐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는 학습도 중요한데 저는 답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건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쓰려고 왔지 뭐 공부하러 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살짝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쓰려고 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 또 못 쓰게 되는 그런 거에서 다들 힘들어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쓰기를 좀 추천드려서, 그래서 스프린트 1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념 쓰는 법, 가독성을 높이는 법, 템플릿 만드는 법, 그런 시점으로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2교 시험 관점으로 논리 흐름을 만드는 법, 또는 토픽 플로우 간의 관계, 요거를 만드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간단합니다. 토픽 플로우 같은 게 뭐가 있죠? 2교 시험 문제가 있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 아시겠지만 물어본 게 지금 데이터 모델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모델링에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겠지만 그거를 전반적으로 마인드맵 그리듯이 갖고 계신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데이터 모델링 하면은 우선 절차가 나오죠. 데이터 모델링의 절차. 그래서 많이 외우시는 게 요게 논문 외우시죠. 그 다음에 여기 논리하고 물리에 들어가는 게 정규화, 반정규화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런 이런 그림 같은 걸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서 그 다음에 저거를 정규화 접근하시면 우선 여기까지는 갔어요. 데이터 모델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티셔닝. 요 보이시면 문제에 파티셔닝이 있죠. 파티셔닝은 테이블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하는 건데 얘의 목적은, 얘는 데이터를 어떤 구축하는 모델링 관점이고, 얘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이면 DB 성능 향상 쪽이에요. DB 개선이라고 보통 그룹핑해서 보고 있어요. 이 파티셔닝하고 관리된 게 샤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여기 맞물리는 거죠. 그럼 DB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링 할 때 확장 모델, 거기 슈퍼 타입, 서브 타입 모델링에 이제 실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 모델링 하는 관점에서 요 절차로 되고, 그 다음에 정규화, 반정규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링 할 때 나눌 때 서브 타입, 슈퍼 타입 이렇게 나누고, 확장 모델 할 때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파티셔닝까지 언급을 한다, 고려한다라는 본인만의 히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2교시 형태로 녹아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연습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플로어를 만든다, 본인만의 생각을 만든다, 히스토리를 만든다,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2 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답안으로 가서 왜 생각 안 나세요? 해서 오답을 좀 관리하게 할 거예요. 무조건 외우도록. 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나게 다 까먹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시점이 되면 개념의 중요성을 더 직접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저 시점이 되면. 왜 그러냐면 난 분명히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이 정도야?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썼는데 왜 점수가 저렇게 좋지? 시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개념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시작이 다르면 점수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교시험 개념만 잘 쓰고 들으면 5점으로 바로 시작하고요. 2교시험 같은 경우 개념을 잘 쓰고 앞에 도입 부분이 흐름이 딱 맞는 순간 걔는 14점 뭐 이상 올라가요. 걔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를 물론 분량만 맞춰주시면.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스프린트 2의 중간 저 정도 한 14주차, 17주차까지 가게 되면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은 14페이지라든지 12페이지, 어쨌든 모든 문제를 쓸 수 있고,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부족하신 분들일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시간 조절하는지, 예를 들어 1교시험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예를 들면 1교시험 10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통 잘하는 거 쓰잖아요. 전략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보통 한 12분 내에 쓰셔야 돼요. 어디까지? 3달러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또 잘 나온 내가 아는 문제를 쓸 거야. 잘 쓸 거야. 해서 얘를 또 12분 쓰게 시작하면 얘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선택은 달라지셔야 되는 게 9분, 9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10분, 10분, 10분에서 30분에 맞추고, 또 잘 나온 거 12분, 9분, 9분. 그러니까 3달러를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조절하는, 예를 들어 1교시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여기 12페이지를 12분이라는 것도 나누게 되면 1교시형 1달러 도입부에서 개념까지 쓰는데 3분,
개념도까지 구성하고 하는데 5분, 구성 요소 포함해서 3분, 8분, 3분, 아니다. 4분, 한 3분. 요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3분, 4분, 3분. 이게 보통 10분 트랙이에요. 여기서 이제 30초씩 당겨서 2분에다가 맞추면 3단락이 날아가는 거죠. 2분 정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뾰족하게 시간 조절을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막상 쓰고 났더니 쓰고 나니까 13분이에요. 쓰고 나니까 15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요. 쓸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개념 쓰고 시계 보고 뭐 쓰고 시계 보고 뭐 쓰고 시계 보고 계속 하시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시간은 안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인 스스로 앞당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2교시도 비슷한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실제 시험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강조하실 거, 장점 부분 부각시키는 법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설명을 해드려갖고. 네. 뭐 반에 대한 뭐 설명은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시면 되니까요. 뭐 하셔도 되고 요청하셔도 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중급반에 와서 이제 소개 같은 걸 많이 하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냥 그저 먼저 학습하고 먼저 그냥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개인별로 생각하시는 그 모범 답안이라든가 합격의 기준선 아니 학습의 양, 기준 이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학습한 사람으로서 좀 권장드린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는 본인 서브노트가 있으면 본인 서브노트만 돌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화반 지금은 중간에 있잖아요. 심화반 가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럼 기본반, 중급반 때까지 했던 거를 계속 돌려보세요. 기본을 쌓으셔야 돼요. 계속 쌓으셔서 계속 본인 내 속으로 보통 이렇게 있잖아.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들어가면 자꾸 안 나와. 위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는 거. 머릿속에 계속 요거를 교재를 하나 둬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시고요. 두 번째는 멘탈인데요. 절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붙을지 몰라요. 그냥 옆 사람, 쟤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몇 점 받았는데.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하냐면 합격한 사람이랑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공부할 시간이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초반에 하루에 6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오면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끝나면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집에 가서는 오늘 시험 본 거 복습도 하고 그랬어요. 일요일 날 나가서 전날에 이제 멘토님이랑 피드백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걸 받았는지 다시 복귀하고 뭐 고쳐야 되는지 하고 일요일 날도 시험 보고요. 시험이래.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때도 보통 한 9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공부 양 자체에 대한 기준 자체는 굉장히 높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상황마다 다 달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효율적으로 본인마다 그게 달라요. 그거는 조절하시는데 옆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학습의 효율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이거 하나 더 공부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습의 커버리지,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그 환경 모드를 우선 학습 환경을 우선 만드시고요. 환경을. 두 번째는 암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시험 본 것도 생각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암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만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학습 패턴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의 정도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암기의 정도는 절대 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BP가 있으면 모범 답안이 있으면 모범 답안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잘 쓰는 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보지도 않고 저렇게 잘 썼네? 그럼 나도 저 정도는 외워야 되겠네? 해서 본인의 학습 기준 자체를 계속 올려놓으세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면 나중에 보면은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개인별로. 그래서 본인을 정말 극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아, 나는 저거 다 외울 거야, 아니면 난 저거 다 할 거야 라는 목표 자체는 그렇게 가시면서 하셔야 좀 빨리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이건 예전 자료라서 그런데 저 망각곡선 때문인데, 저는 아까도 교재를 하나라고 했잖아요. 저 교재 하나 같은 경우 저도 많은 건 3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교재들이 있지만 그거를 저의 교재로 가져갔지만 한 3, 40번씩은 돌려봤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자세히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해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근데 하다못해 그렇게 했고, 실제 시험 직전에는 거의 뭐 이렇게 내리면서 봤어요. 한 도메인 끝나는데 뭐 600페이지 보완이나 뭐 이런 것도 하더라도 저는 한 2시간이면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자주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퇴근하면서 막 보고, 중간중간 점심에는 일부러 밥 먹고 바로 좀 누웠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잤어요. 30분이라도. 그리고 평소에 한 4시간 자고, 뭐 다른 날엔 6시간 자고, 4시간 자고, 6시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줄이고, 저 본인만의 패턴을 맞추고, 꼭 반복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그거예요. 무식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생각이 많으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뭔가 나는 이번에는 공부를 조금 안 해도 될 거고, 5분인데 뭐 주식 잠깐 봐야지, 뭐 돈 버는 건데 뭐 나 지금 게임 잠깐 할 건데 머리에 좋은 게임이야, 나 지금 두뇌 회전을 해야 돼. 약간 이런 핑계거리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공부 요것만 초점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싸우는 거지 뭐 남이랑 싸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좀 무식하게 좀 저돌적으로 달려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린 거는 크게 말씀드린 건 없지만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잘들 되셔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 네. 수준하고 4, 5개월 지났을 때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새로 들어오시면요?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라는 게, 심화반에 가면 저희 반 분들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가?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되게 극단적이에요. 되게 평타만 치시는 분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분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분이 바로 앞전기수 중급반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신 지 몇 주 안 돼서 중급반 때는 보고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볼 때. 근데 시험하고 오자마자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또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안 보고도 문제 다 쓰고 시간에 다 쓰시고 어느 정도 점수 얻어가고, 이번에 제 생각에는 한 57점? 모르겠어요. 점수는 나와봐야 되지만 그 정도로
확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치고 올라가시는 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본인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적응을 먼저 하시고요. 본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무리 멘토고 처음 만났는데 막 오픈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나의 단점을 오픈하고 싶지 않고. 근데 내가 힘든 거 있으면 그걸 다 오픈하세요. 우선 본인을 내려놓으세요. 멘토들한테 마음을 많이 오픈하고 그거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라고 있는 게 멘토들이거든요. 근데 계속 혼자서 그걸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멘토의 얘기를 최대한 받아들이세요. 이분도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시고 그걸 다 정리해 두시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본인에 따라서 그게 다 바뀝니다. 멘토한테도 항상 오픈하고 어떻게 되는지 묻고 계속 고민하고 학습하시고 네. 그러시면 충분하게 올라갑니다. 네, 잘 보셨어요 이번 시험? 시험 보셨어요? 시험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133회 저는 그게 덜 나왔던 제가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진짜 강한 동기를 만드세요. 강한 동기를 만드세요. 욕 나올 정도의 동기를 만드세요.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기까지 잠깐 저희 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하고 저는 바로 앞에 상담을 요청한 기술사님인데 그분이 5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기술사는 5개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가를 제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어요.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에 강한 동기를 얻어서 그분한테 상담 받고 어떻게 하는지 묻고 바로 시험 학원 등록하고 기본반 저도 2달 하고요. 2달 끝날 때 저는 마지막 주에 파이널 시험 보잖아요. 거기서 시험 볼 때 2등 했어요. 그때 저희 반이 그때 ITP랑 같이 할 때라서 4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2등 할 정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정도 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설을 잘 쓰겠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서 심화반을 바로 들어갔어요. 심화반 중간 과정에 바로 들어갔고 처음에 한 1, 2주는 다 못 썼어요. 심화반 토픽이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토픽들 나와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캐치업해서 그래서 한 2달 반?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2달 반? 3달? 이 정도 심화반 하고 심화반에 한 반기수 정도 하고 제가 59.5가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개월수를 따지면 5개월이거든요. 거의 합격할 수까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1월 시험이시잖아요. 지금부터 좀 놀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일정을 좀 짜임새 있게 가져가시고 계획 짜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목표 수준 같은 거를 좀 늘어지지 않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보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남의 답안을 많이 봤어요. 카페나 뭐 이런 데 보면 미리 쓰신 분들 막 보면 잘 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한 회차 때는 뭘 했냐면 2교 시험 문제 막 1년치인가 2년치를 다 뽑아갖고 기출 모의고사 있잖아요. 다 뽑아갖고 싹 돌린 적 있어요. 한 5일 쉬면서 중간에. 근데 그거 하고 났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목차가 분명 보이고요. 대충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의 흐름
만들어내는 거, 아 저렇게 이어져도 되겠다, 아 이렇게 이어도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많이 얻었어요. 아, 분량 저거 이렇게 가네, 아 저거 3개 물어봤는데 뭐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개념으로 시작하냐, 그럼 저걸로 시작해도 되겠는데, 저걸로 맞추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빨리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한 동기를 얻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꼭 합격하고 봬요.